다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 보겠습니다.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폭행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전과가 있는 갑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조카 을의 머리를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때렸다. 집행유예 중에 일단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이제 다시 상해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선고를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집 거실에서 조카 을의 머리를 과도의 칼자루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P는 갑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검증영장을 발표하고 현장을 검증하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집 거실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였고 갑이 현장에 참여해서 순순히 자신의 범행 상황을 재현하자 사진으로 촬영해서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 현장 검증에는 을도 참여하였는데 을은 갑이 내 머리를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검증조서에 기재하고 을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특수폭행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공판기일의 갑은 그날 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웬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오길래 분명히 강도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옆에 있던 과도로 그 남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여기서 일단 을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 조각 사실의 전제 사실이 되는 사실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견해가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갑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한번 써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정당방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한 사례 같은 사안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이 되는 즉 이렇게 강도가 아닌데 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위전착이라고 부르는 쟁점이고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소재는 이게 법률의 착오이니 사실의 착오이니 그래서 뭘 조각하니 고의를 조각하니 책임을 조각하니 막 이런 것이 문제의 소재가 되고요. 그리고 학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고의를 조각한다 이런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시 위법성의 인식도 고의의 성립 요소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고의를 조각하자. 고의를 조각을 하게 되면은 과실범인가? 과실범 성분 이거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착오를 책임 조각 주관적인 그런 그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그 법률의 착오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성 인식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위법성 인식에 관한 거는 책임 요소이다. 책임 요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책임을 조각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은 유죄, 이렇게 보게 되는 견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제한적 책임설.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 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되는 존재 사실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원래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의를 조각해야겠다 라는 거고,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대로 하게 되면은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그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춰져야지 공범이 여기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의를 조각해버린다고 하면은 공범 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범 가담 안 됨. 근데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법 효과로만 그 고의를 조각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범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 가담이 가능.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을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범이 관련이 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학설은 결론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을 잘못 알고 이렇게 과도의 칼자루로 때린 지금 상황인데요. 과도의 칼자루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되고요. 근데 여기 이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폭행은 특수폭행인데 과실에 의해서 고의가 조각이 되고 과실에 의해서 특수폭행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무죄겠죠? 고의 조각.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울 역시 이렇게 책임고의를 조각을 하기 때문에 과실범이 되는데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무죄. 그래서 지금 사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고의설에 따르면 과실범 처벌 안 하니까 무죄. 응탁책임설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유죄. 그리고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무죄. 이렇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판례. 판례는 약간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무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유죄라고 보는 건 엄격 책임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검토 및 사안의 해결. 무죄. 라는 방향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서.